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강의 합격은 디테일에 있다 시리즈 강의를 맡은 지마입니다.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섹션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뉘는데요. 우선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다루게 될 거고요. 개발 방법론의 바탕이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에 대해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겁니다. 본 영상은 암기가 아닌 학습 내용의 이해와 꿀팁을 전해드리기 위한 것으로 본 공부는 영진닷컴의 정보처리 도서에 포함된 영상 강의를 이용해 주시고 이 영상은 예습 및 복습의 용도로 시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소프트웨어도 결국 결제 유도 및 광고 송출, 이모티콘 사업 등에 이용되므로 무료가 아닌 상업적 목적을 가진 소프트웨어로 구분해야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특정 산업들에만 사용되거나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사실 앞서 소개했던 두 가지 소프트웨어 역시 범용 소프트웨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이유는 정보처리 기사의 이론이 바로 이 범용 분야 중 하나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응용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함께 응용되어지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업무는 보통 일반인이 아니라 기업이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압도적입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의 배경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죠. 사람의 업무를 돕는 것이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환경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운영체제는 시스템의 기본 요소인 입출력과 처리, 제어, 피드백 기능을 하는 장치들을 응용 소프트웨어가 다룰 수 있도록 돕는데 이는 결국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성능이라는 것은 결국 사용자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도울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겠죠. 이 시스템의 개념을 조금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보입니다. 특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환경을 의미하는데 앞서 말한 운영체제뿐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는 카카오 서비스 역시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이니 플랫폼의 성능 역시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응용 소프트웨어보다는 같은 의미로 어플리케이션, 어플이라는 말을 좀 더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어플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 시대죠. 스마트폰에서도 수십 가지가 설치되어 있고요. 개발자들이 수준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한 이론을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디든 공학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효율을 중시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공학 역시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개발 도구 및 프레임워크 등을 제공합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수리하는 곳을 보면 수리나 점검을 위한 전문적인 도구가 존재하죠.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그러한 전문 도구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검증되고 자주 사용되는 부품을 가져다 쓰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영문 약자로는 SDLC입니다. 개발 생명주기, 공학 패러다임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개발 과정, 개발 방식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SDLC 역시 초기에는 보완할 점이 많았겠죠. 각각의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을 보완한 새로운 SDLC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몇 가지 함께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폭포수 모델입니다. 이름에 힌트가 있는데요. 단계를 거쳐가면
그 단계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수정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 별도의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가전제품을 생각해보세요.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하다고 해서 제품을 변형시키는 건 불가능하죠.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에는 기존의 하드웨어 개발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나온 모델은 이 단점을 보완했겠죠. 프로토타입 모델입니다. 기능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시제품을 간단히 만들어 보는 거죠. 이 시제품을 통해 단점을 발견하고 보완해서 좀 더 발전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프로토타입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만들더라도 2번 이상 만들게 되니 비용이 더 필요하겠죠. 이 반복 개발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나선형 모델입니다. 단점이나 위험한 요소를 미리 분석해서 제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개발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비중이 점점점 커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요구사항 반영 비중을 최대한 상승시키는 모델이 바로 애자일 모델입니다. 반복되는 개발 주기를 짧게 설정하여 사용자와 좀 더 자주 소통하는 모델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스크럼과 XP 모델이 있습니다. 스크럼은 팀 중심의 개발, XP는 개발 주기를 최대한 짧게 하여 고객의 참여를 극대화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크럼은 팀 중심이다 보니까 프로세스보다는 역할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짧은 개발 과정과 함께 잦은 회의와 조율을 통해서 개발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가 해당 역할을 수행합니다. XP는 역할보다는 프로세스에 집중하여 학습하시면 좋은데요. 프로세스와 관련된 용어를 중심으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애자일 모델이기 때문에 두 모델의 가치, 원칙, 용어들이 비슷하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섹션의 핵심 포인트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이야기해보죠. 앞서 이야기했던 SDLC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기법이나 절차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검증된 방법론은 당연히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넓게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 다시 말해 효율적인 개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방법론은 정보처리 기사의 가장 큰 뼈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행히도 방법론 자체로는 높은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몇 가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구조적 방법론입니다. 말 그대로 구조적인 분석과 설계의 프로그래밍을 진행합니다. 자료 흐름도와 자료 사전이 사용된다는 점까지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각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 섹션에서 다루게 됩니다. 지금은 일단 방법론에 집중하시면 돼요. 다음은 정보공학 방법론입니다. 공학이 붙었네요. 가장 효율적이고 정형화된 기법을 통합한 방법론이고요. 모델링 도구로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객체지향 방법론인데요. 객체지향의 개념을 개발 과정에 적용했다는 건데 그냥 간단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지향 원칙이나 의미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다음은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입니다. 이미 개발된 부품을 활용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인데 하나하나 개발하는 것보다 당연히 생산성이 높겠죠. 심지어 기존의 다른 방법론들도 함께 적용해서 개발합니다. 그러나 함께 사용하지만 온전히 내가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품에 대한 재산권이나 비용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겠죠. 방법론 중에는 애자일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애자일 방법론도 존재하는데 앞서 배운 애자일 모델과 의미가 같으므로 별도로 추가로 공부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계열 방법론이네요. 특정한 계열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는 데 적용되는 방법론입니다. 전자제품에 이식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정의된 방법론으로 공통적인 부품을 개발하는 영역공학과 실제 제품을 개발 구현하는 응용공학으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보안 개발 방법론이 있네요. 이건 당연히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이겠죠. 다양한 하위 방법론들이 있으므로 각각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게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네이버 영진닷컴 스터디 카페를 이용해 주셔야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기타 영상에 대한 의견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